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죠.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 힘드셨고, 여기까지 이제 그 강의를 들으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할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죠? 다만 이제 공부하실 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점 뭐냐면 공부하는 양을 늘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서가 나한테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기본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고요. 이 문제집은 일단 3번 이상 보시고 나서 마지막 정리하실 때는 문제집이 나한테 맞다 생각하시면 문제집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요약집이 좋다 그러면 요약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자기한테 맞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것,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합격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예요. 그러면 제가 연주하는 곡을 반복해서 연습하죠. 수백 번 연습하겠죠. 그거를 잘 못 쳐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가 만약에 체조 선수입니다. 팀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는 거죠. 김연아 선수도 우리 스케이트 그죠? 그 선수도 아마 같은 내용을 수백 번 반복을 하고 경기장에 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건 참 지루하고 힘들고 그런 일인데, 얼마나 그거를 많이 반복하고 전심전력으로 반복하냐, 이게 쟁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새롭게 알고 어려운 거를 내가 알게 하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더라도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계속 반복하셔서 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제 강의를 통해서 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전원이 합격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끝까지 힘내시기 바라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45페이지 가등기 담보법의 심화사례 문제죠. 1번을 보시면 445페이지죠. 갑은 을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 토지를 등기를 을 앞으로 이전시켰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단 5번을 보시면 을은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한 자에 대하여 물권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양도담보거든요. 양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여전히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갑 채무자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물권적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자는 양도담보 설정자인 갑인 것이지 을은 아닌 거죠. 넘기셔가지고 2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요. 5번 지금 보시면 청산기간 전에 을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입니다. 자,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가등기 담보는요, 뭘로 취급하냐면 저당권으로 취득하고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은 이미 소멸돼야 되므로 갑은 여전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 지문을 보시면 약정 당시 윗토지의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해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따라서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돈을 갚았다면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당연히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가담법이 적용하고 있는 그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모든 담보의 공통된 내용, 돈을 갚으면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니까 답은 뭐죠? 보시면 위에 이와 같은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자, 맞는 거 옳은 것을 찾는데요. 일단 1번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2번은 뭐죠? X죠. 왜냐하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만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4번 물론 가담법 적용되고요. 5번 변제기가 지난 후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실행 통지하고 2달 지나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겠네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두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고요. 총 우리는 4가지 사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씩 보죠. 1번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제외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답은 뭐죠? 5번이죠. 그죠? 명의신탁이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 양도담보는 명의신탁 아닙니다. 가등기담보도 뭐죠? 명의신탁 아니죠. 2번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도 명의신탁이 아니고 3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도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4번은 명의신탁이긴 하지만 종중 또는 배우자,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허용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은 2번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고요. 3번 문제 태도가 아닌 것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명의신탁자는 불법 점유자 내지는 불법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명도 내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겠죠. 만약에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명의수탁자가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자, 명의신탁은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다만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합니다. 유효하실 것은 등기가 유효하는 것이지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 소유권이 아닌 부동산 물권에 대한 명의신탁도 금지가 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3번 양자건 등기 명의신탁이죠. 정리해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걸 우리가 두 명이 한다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으므로 자신은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양장한 명예신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갑이 내 거니까 돌려다오,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갑과 을과의 명예신탁의 약정을 해지하고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약을 장래향하여 소멸시키는 게 해지예요. 명시된 약정이 이미 무효입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고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으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죠.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과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이기 위해서 매도인인 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 3명이 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 또는 갑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가 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인 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고요. 여기서 유효한 것이 있는데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갑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병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을 대위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어떻게 해요? 자진해서 스스로 그냥 갑한테 이전 등기 줬대요. 그건 말릴 이유 없으니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5번 명의신탁자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심화 사례 문제입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인 병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한 경우를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입니다. 다만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할 수 있고요.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을에게 부탁하면서 대금을 줬다면 그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모두 고르는 것은 답은 뭐죠? 5번이고 다 적용되는데 이 내용도 좀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또 볼 겁니다. 2번입니다.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은 을에게 명의신탁했어요.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요 갑의 재산이 종중재산이거나 갑과 을의 관계가 부부거나 또는 종교단체 재산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눕니다. 대내적으로는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거니까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고요. 다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까지고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은 요 4가지 사례를 정리하시고 이해하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번 문제에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위 사의 경우 갑종중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유적에서 무효니까 제3자는 소유권이 없거든요. 그럼 갑은 요 제3자에게 말소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을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므로 요 지문이 뭐죠? 답이 되는 것이죠. 3번 문제입니다. 병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구 을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격려받았다. 다음 중 옳은 거죠.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죠. 따라서 을의 등기는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맞는 것은 결국 몇 번이죠? 4번이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인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죠. 갑은 을로부터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에 병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3자가 명의신탁이고 갑을 병에 받고 있죠. 매수인이 누군가요? 을이고 명의수탁자가 누구죠? 병이죠. 요것만 바뀌어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을 보시면 정이 병에 대하여 금전을 대의하고 그 담보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았어도 정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죠. 물론 을이 소유자지만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갑은 병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하면 발생하게 될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친구인 을에게 대신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갑이 건네준 자금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관해 알지 못하는 병과의 사이에 자신을 매수인을 명의로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니까 수탁자가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 근데 이 문제에서 지문의 특징은 신탁자가 이 부동산을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점유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요. 다만 20년 지나게 되면 뭐 할 수는 있겠어요? 취득시효 할 수는 있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보시면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리얼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6번이죠. 갑의 세금 문제로 그 소유의 부동산 당분간 친구인 을에게 이름으로 등기해두기로 을과 약정을 한 뒤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대표적인 뭐죠? 양자가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고요.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이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짐으로 병이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4번은 뭐죠? X가 됩니다. 7번 문제죠.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 관계 등의 이유로 인척인 병의 이름을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병과 합의한 뒤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을과 부동산 매수하는 매매를 시작하되 병면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건 뭐죠? 삼자간 명의신탁이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는 매도인에서 수탁절이 이루어졌고요. 타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죠.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넘기셔서 8번이죠.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생각이 이루어진 인척인 병의 이름을 빌리기로 병과 합의한 뒤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어 병이 을과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건 뭐죠? 계약 명의 신탁인데 여기서는 병과 을이 바뀌어 있죠. 매도인이 누군가요? 을이고 명의 수탁자가 누구죠? 병이죠. 요것만 바뀌어 있고요.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X죠.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9번 문제인데 종중이 또 나왔죠.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4번을 보시면 갑이 제3자 정에게 임야를 양도했어요. 자, 지금 을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갑이 팔아먹었죠. 그럼 갑이 정한테 팔아먹었다면 요 정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상태니까 갑을 대의해서 을과 갑으로 이전 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4번 보시면 양수인 정은 을에 대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2014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였다. 그 갑은 병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X 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까지입니다. 일단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 누구죠? 병이고 매매 계약은 누가 체결한 거죠?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3자간 명의신탁임을 알 수가 있고요. 옳은 것은 1번이죠. 을은 갑에게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저기죠. 다시 한번 을이 누구죠? 명의신탁자고 병이 여기저기죠. 3자간 명의신탁이죠. 따라서 을 앞에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병에게 소유권이 있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점유하고 있는 갑에게 인도를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과 을은 X 토지 간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이거 하나만 좀 더 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인데 개념 뭐죠? 한 필지 토지를 갑과 을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갑과 을끼리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실 때 등장인물이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한다면 따로따로 분리된 토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병이 등장한다,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병의 방향이죠. 병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니까 갑도 을도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에 기한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3번이 뭐가 돼요? X입니다. 병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갑과 을이 공유한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하였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 수탁자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어요. 자,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뭐죠? 악이죠. 악이면 약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옳은 것은 4번이죠.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4번이죠. 넘기셔서 13번이죠.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했죠. 이것도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뭐죠? 선이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여전히 무효고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5번을 보시면 만약 을과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죠? 일단 5번이 답인데, 자, 왜냐하면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병으로 평가된다면 요거는 더 이상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명의신탁으로 가게 되거든요. 보시면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하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병과 을이 아니라 갑과 을인 거죠. 그럼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명의신탁이 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을과 명의수탁자 병의 약정에 따라 병은 매수녀부터 부동산을 내도인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일단 계약 명의신탁임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갑을 병이 막 뒤바뀌어 있죠. 명의신탁자는 갑이 아니라 누군가요? 을이고 명의수탁자는 그대로 누구죠? 병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누구죠? 갑이라는 거 차이점. 매도인 누군가요? 그죠? 명의신탁자 을이죠? 갑이죠. 헷갈리는 얘기죠. 이렇게 막 갑을 병을 바꿔놓는 것도 뭐 하려고요? 헷갈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니은이 옳습니다. 갑이 매도인이죠. 명의신탁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뭐죠? 무효니까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병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악이면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한 것이 아니라 뭐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죠.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어요. 이게 중요한데 장년도 문제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명의 수탁자는 누구죠? 병이고 매도인이 누구죠? 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을에서 병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는 누가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인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요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병합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는데 기억 보시면 갑의 병과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지 악인이 묻지 않고 병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디귿번은 맞죠. 갑은 자신이 준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답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